자, 여러분, 우리 송윤현 배우님 그리고 작가님을 환영하는 박수를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어린이 연극의 길이나 정말 큰 분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송윤현 대표님은 네. 1980년부터 우리 연극 배우로 활동하시다가 1990년 그건 사랑 이야기야. 사랑 이야기가 스포츠 조선 뮤지컬 공모전에 수상하면서 극작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1996년엔 극단 민들레를 창단하셔서 전통과 어린이를 바탕으로 하는 작품을 주로 만들어 왔고요. 2007년 드디어 민들레 연극마을을 만들고 2009년부터 품앗이 공연 예술축제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2019년부터 축제 속 작은 축제로 방정환의 작품을 공연화하고 계시죠. 그래서 방정환 선생의 작품 호랑이 형님, 노래주머니, 또 불 켜는 이 이런 많은 연극을 상연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방정환 연극 아닌 다른 분야에도 똥벼락이라든지 돈도깨비 그리고 이런 전통 연극을 비롯하여 마당을 나온 암탉, 꽃할머니 그리고 낭낭별 땡떼롱까지 정말 전 장르에 걸친 이 어린이 연극을 다양한 연극으로 실험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우리 선생님 이야기를 더 뜨겁게 듣기 위하여 박수를 한 번 더 모셔볼까요? 네, 선생님. 우선 이렇게 관객이 많이 모이셨는데 우선 짧은 인사 말씀이라도 해주시죠. 이렇게 출판 기념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오고 만나 뵙게 되니까 정말 더 떨리는데요. 무대에 쓸 때보다 정말 떨립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셔서 고맙고요. 나중에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또 많은 분들 오고 만나게 되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날씨가 좀 덥다가 추우니까 오늘 되게 힘드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아유, 거기다가 중절모까지 쓰셔서 오늘 좀 방정환 얘기를 하려고 살짝. 네, 방정환 분위기를 더 내시기 위해서 중절모까지 이렇게 이 더위 중에 쓰고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이 소개드리는 이 노래주머니라고 하는 이 책, 사실 방정환 선생이 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동화극 제목하고도 같아요. 노래주머니. 방정환 선생의 동화극 제목이면서 송인현 어린이 연극인의 어린이 청소년 창작 희곡집 제목이기도 한 노래주머니. 이번에 이제 출간하셨는데요. 여기 안에 보면 정말 다양한 송인현 대표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그런 극본이 상당히 이제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춤극, 노래주머니, 또 재담극, 돈도깨비, 연희극, 남보기, 차보기, 오브제 인형극, 까만닭, 그리고 원작 있는 연극 마당을 나온 암탉. 네, 저희는 이 극을 한번 더 다시 리바이벌해서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연극을 이렇게 극본을 이렇게 쓰게 된 시간을 좀 알고 싶어요. 여기는 적혀 있지 않아서 좀 그 얘기를 몇 년 동안 이렇게 축적된 작품집인지 궁금합니다. 5편을 한꺼번에 쓰시진 않으셔서. 그렇죠. 이제 어린이 연극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게 1996년이니까 그 동안에서부터 한 이제 30년 가까이 된 거죠.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어린이 연극을 하면서 보니까는 이제 작가분들한테 드릴 예우할 수 있는 극본비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쓰면서 물론 이제 그 전에 저도 이제 90년에 이제 등단이라고 할까요?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뮤지컬 스포츠 조선에서 공모한 뮤지컬 조선에서 당선자가 없는 가작 이렇게 나왔는데 그 뒤에 이제 그 행사가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일종의 신춘문예 형식으로 하기로 했었던 건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그냥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했지만은 제가 글을 모아서 낼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작년에 이제 이 책을 내고 나서
우리 이제 이종 선생님께서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연결을 1년 해주시고 예, 해서 그 동안에 썼던 이야기 중에서 뭔가 이렇게 좀 특징적인 걸 좀 모아보자 해가지고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아, 한 30년 가까이 있는 게 또 이제 놓여 30년 있는 동안. 거죠. 야, 너무 대단하시네요. 뭘. 연극하는 것만해도 굉장히 힘드시고 또 연출도 하시고 그런 와중에 또 민들레 연극마을도 또 이끌어 가시고 그 바쁜 와중에 이렇게 또 극본가 있으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송인현 작가, 송인현 배우의 놀라운 재능은 어디까지인가? 네. 저기 이렇게 탈춤, 재담, 오부제, 인형, 연희 정말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여기 소개되어 있는 5편 중에서 제일 먼저 쓰신 작품은 어떤 것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제일 먼저 쓴 작품은 네네.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근데 극단에서 이제 작업하다 보면 왔다 갔다 오래 했다가 한 3년 뒤에 공연하고 막 그러니까 잘 모르겠고 원작이 있는 그 작품이라고 해서 마당을 나오는 암탉을 제가 이제 각색을 해서 그 공연한 게 있는데 마당을 나오는 암탉도 뭐 너무 많은 그 이제 버전이라고 그럴까요? 그 원작을 그대로 하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실린 마당으로 나온 암탉은 늙은 개 입장에서 늙은 개 입장에서 ip삭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 암탉을 어떻게 풀었을까 이제 그런 이제 시점에서 잠을 썼고요. 그래요. 그게 제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오히려 또 최근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는데 저의 네네네. 그 예상이 빗나갔네요. 네. 오늘 이 질문은 돌발 질문이었습니다. 네,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 예정된 질문을 하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포츠 조선에 그 당선된 그 뮤지컬 여기 안 실린 건가요? 그 제목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건 사랑이야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작가라는 그 수업을 정식으로 한 게 아니고 제가 배우로 있으면서 뭔가 글을 쓰다 보니까 맹진사 때 경사를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극반 애들이 이제 그 맹진사 때 경사를 하면서 그 맹진사가 김판서 때 거고 결혼을 한 거는 되게 뭐 큰 사건인데 그럼 김판서라는 사람은 왜 저쪽에 있는 진사 나부랭이랑 결혼을 했을까라는 데부터 이제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이쁜이 가쁜이 그런 이제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뭐죠? 그 이쁜이가 이제 오늘 밤 옷고름만 풀면은 이제 그 미연이의 각시가 되는데 옷고름을 안 풀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물 떠갖고 올 때 마당에서 흙을 막 퍼올려 가지고 날 골탕 먹여던 삼돌이가 내 사랑이지. 네가 왜 내 사랑이냐라고 해서 끝끝내 옷고름을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연이가 그때 깨달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나 이런 걸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래서 오늘 내가 저 광에 갇혀 있는 삼돌이를 대신해서 오늘 일을 한 거다. 그리고 이제 올 돌려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은 어린이 청소년극 저는 약간 일반극에 가까운 그런 뮤지컬.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 정도로 생각을 해서 청소년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맹목적으로 공부하지? 그 목적이 뭘까라는 것을 이제 그 맹진사 때 경사를 놓고서 이제 들여다봤었죠. 그 작품도 다시 청소년극으로 각색해서 저희 새롭게 한번 좀 선을 보여서 저희들이 한번 관람을 하면 인기가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한번 왜냐하면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원한 테마가 사랑이니까 이 시대 청소년들이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사랑을 지킬 것인지 이런 문제를 이렇게 건드려 줄 수 있는 굉장히 감각적인 그런 송인현 데뷔곡이자 또 새로운 각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연이어서 2개를 한번 해보도록 갑자기 너무 계속 그래서 긴장하실 줄 알고 질문지를 오늘 보내드렸는데 너무 늦었죠. 네. 이 5편 중에서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북토크가요 내용을 다 얘기를 해드리는 북토크가 아니에요. 네. 북토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구입해서 사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 이제 네. 저희들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책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맛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오면서 새로 읽어봤는데 글 자체가 굉장히 말맛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이제 특히나 송인현 대표님이 요즘 구현하고 있는 방정환 연극도 굉장히 말맛을 살리고 있는 그런 진행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5편 중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작품 한 가지, 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작품 한 가지. 그래서 2개가 일치가 되면 더 좋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를 실려 있는 작품, 저희 극단에서 이제 제일 많이 큰 인기가 있다고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작품은 사실 여기에 실려 있지 않아요. 그런가요? 그건 똥벼락이라고 하는 작품이고, 근데 거의 그거에 준하게 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작품은 돈도깨비예요. 그래요. 돈도깨비라는 작품을 도깨비 얘기하면 다 재밌어 하시잖아요. 좋아하는데 사실은 도깨비 얘기가 어디든지 다 들어가 있는데 제목을 노래주머니로 특별히 한 이유는 노래주머니에 어떤 또 특별한 애정이 있어서 그렇죠. 아까 처음에 장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이게 최초의 어린이 희곡이었잖아요. 네. 저 방정환 쌤이 쓰신 희곡이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이거를 좀 요즘에 제가 이제 봉산탈춤 이수자로 있는데 그러니까 탈춤을 갖고서 이게 작품을 풀면 어떨까, 도깨비 나오는 도깨비들이 탈춤을 추면 어떨까 해가지고 대사의 말맛이라고 할까, 이것을 이제 탈춤의 대사어법 이런 걸 좀 써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돈도깨비? 돈도깨비가 제일 이제 인기가 있고 앞으로는 아마 노래주머니가 제일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노래주머니가 송인현 대표의 몸을 타고 널리 그리고 해외까지 이렇게 공연이 네. 갈 수 있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특히 아까 말씀 중에 탈 얘기하셨는데 특히 도깨비 나오는 그런 극에서 탈을 많이 응용하시는데 특히 우리 도깨비와 탈의 어떤 모티브라든지 이미지가 저희는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잘 어울려서 오히려 그런 결합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잘 연결이 됩니까? 네네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제 연극의 도깨비를 막 등장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도깨비 하면은 대부분 머리에 뿔 달리고 원신 복장을 하고 방망이를 들고 있는데 제가 봉산탈춤을 추면서 이 목중탈이 정말 도깨비 우리 원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조선일보에서 고구려라는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게 아마 1980년 전후였던 것 같은데 도록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혹시 도록을 보신 분들 갖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도록에 도록 제목이 뭐죠? 그러면 고구려. 고구려. 도록 제목도 고구려. 고구려라는 전시였었는데 도록 속에 도깨비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봉산탈춤이랑 거의 이미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걸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게 자료로 내놓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냥 보고 지나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시 그것을 고궁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찾아봤는데 아직 도록을 못 찾았어요. 스포츠 조선일보에서 가가지고도 못 찾아가지고 혹시 도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게 되게 좋은 조건이에요. 우리 곡성 김성범한테 네. 그래요? 도깨비 전공인데. 네. 고구려라고 하는 도록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 이번 북토크를 계기로 고구려 도록을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역시 그렇게 찾으시고 탐구하시고 연구하시는 그 모습이 역시 송인현 대표님의 오늘을 있게 한 그런 중요한 요소였구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본을 이제 쓰시고 하시는데 이 대본이 송인현 대표님 연극의 어떤 인기 비결에 한 기여한 측면이 있을까요? 인기가 있다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연극이 대중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접하는 걸 목표로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하지만 이제 저는 너무 힘들었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전통이라는 걸 주제로 해서 이제 작품을 해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어린 연극을 안 한다라고 이제 거의 때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유. 제가 만난 단체가 어린이 도서연구예요. 어린이 도서.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 문화연대를 만들기 훨씬 전이었죠. 네. 그때 이제 어린이 도서연구에서 우리 이야기, 우리 것에 대한 가치들을 얘기하고 또 화려하지 않지만은 어떤 그 내용이 있는 것들을 찾고 했을 때 저하고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아니라 뭐 어떤 유명한 시인이 그랬다면서요. 그 한 사람의 알아주는 관객만 네, 네. 있어도 두보가 그랬다 그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한 분들이 옆에 계시다는 걸 이제 확신이 드니까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대중적으로 이렇게 뭐 막 알려진다거나 대중적인 어떤 그 호응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마음 한쪽에서 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어, 계속 가는 거야라고 확신을 가졌죠. 그래서 뭐 좀 나쁘고 얘기지만 우리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어린 연극을 하는 친구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나는 내 연극을 제일 잘 만든다, 내 연극이 최고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 연극은 그래도 내가 어린이 문화연대에 와가지고 자꾸만 어린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만들었다. 그거 하나 정도가 내가 조금 더 어린이들하고 가는 어떤 그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할 땐 늘 보지만 늘 변함없는 열정 그런 걸 제가 이제 느낄 수 있었고요.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그 좀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송인현 대표님의 연극이 오늘 이렇게까지 책 문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늘 우리 아동 문학의 여러 그 작품들이 동극화되거나 극화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송인훈 대표님은 거꾸로 연극을 하시면서 다양한 어린이 책을 연구하시고 특히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든지 또 똥벼락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방정환 선생의 노래 주머니라든지 이런 거 뛰어난 문학 작품을 극화하려는 그 연구 그것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감동을 주는 송인현 대표님의 그 오늘의 연극 세상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요. 네네. 다시 연극을 시작하면서는 대본 없는 연극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뭐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대본 없는 연극도 있나요? 연극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배우, 관객, 무대, 희곡. 뭐죠? 희곡. 희곡? 아니요. 오, 야, 아닌가요? 보통은 이게 국어 시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네네. 희곡을 꼽아놓고 나머지 셋 중에서 아닌 걸 찾아야 돼요. 네네네. 아이고, 그러다 다 보니까는 보통은 이제 무대라고 이제 하죠. 네네. 근데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답이 뭔가요? 보통은 이제 그 고등학교 답에서는 아마 무대라고 썼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희곡 없이도 나 연극할 수 있어. 그래서 희곡 없는 연극을 하려고 그래서 처음에 정말 그 이미지만 갖고 연극을 시작하는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막 허기가 지는 거 있죠. 작품을 다 만들어 놓고 났을 때 어떤 허기, 진짜 노력을 한 달 동안 배우들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떤 허기 지는 게 뭘까? 바로 어떤 그 문학적인 그 어떤 그 소재라고 그럴까요? 그 힘? 이제 그 힘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그걸 아주 크게 부정을 하고 나서 봤더니 이게 진짜 그 작가들의 콘텐츠가 얼마나 중요했던 건가. 그래서 그때 완전히 부정하고 나서 최고로 부정했을 때 만난 작품이 마당을 나온 암탉이었죠. 그러니까 그 어떤 거꾸로 그 감동이 너무 셌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또 꽃할머니도 제가 보면서 너무 좋았고 뭐 그런. 문학 작품을 그렇게 깊이 들어가기 이전에 그런 어떤 정신적인 이런 단계가 예, 있었군요. 예. 오늘 정말 북토크를 통해서 아마 처음 접하게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저희 독자님들 또 청중분들
질문 시간도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 질문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 동국집, 이 희곡집을 낸다는 게 시장성을 바라보고 이렇게 내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 주머니만큼은 우리가 참 잘 팔리는 창작 희곡집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시, 동요, 동화, 소년 소설 또 한 축이 바로 이 창작 희곡집이거든요. 이런 작품집이 널리 이렇게 배급이 돼야 학교에서도 이걸 응용해서 이렇게 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송윤희 대표님이 글에서 누누이 쓰고 있듯이 아무나 하기 쉬운 그걸 집에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역시 우리 송윤희 대표님은 제가 볼 때는 배우로서의 재능도 있으시지만 교육자로서도 굉장히 재능이 탁월하신 게, 저희가 바로 이것을 접하면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런데 여기 한 편 한 편 실을 때마다 이 작품이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 이 작품이 어떤 주제인지, 그리고 이 작품은 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꼭 놓치지 않는 한 챕터가 뭐냐면, 아무나 어떤 작품이든지 아무나 하기 쉬운 연극 만들기를 섹션을 넣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동국집을 내시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 생활 연극을 실천해 보시기 위한 하나의 도전장이지 않는가. 생활 속으로 연극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근데 사실 아무나 하기 쉬운 연극이 가능한가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이제 어찌 보면은 방정환 선생님한테 배운 거라고 생각해요.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제 연극 희곡집을 내시면서 거기다 이걸 아무나 하라고, 아무나 하기 쉽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 아무나 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대본을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용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연극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전문 배우들하고 얘기할 때도 여기 전문 배우도 와 계신데 한혜정에 왔던 영국의 유명한 발성 트레이닝, 보이스 트레이닝 선생이 무대에서 배우가 전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또 발성 선생이었어요. 보이스 선생님이셨는데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네가 알고 하느냐? 알고 전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용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선생님 연극 전공도 아닌데 그런 걸 이미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저도 방정환 선생님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양반이 어떻게 이 본질을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죠. 그래야만 오히려 이제 쉬워지는데, 중간에 어떻게 이제 지도하시는 분들이 이걸 대사를 다 외워하라 그러다 보니까 외우는 거에 질려가지고 무대에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연극은 어려워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방정환 선생님이 100년 전부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내용을 알고 하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품 같은 거 만드는 것도 되게 어설픈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혹 만드는 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마분지 같은 걸로 다 여기다 대도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연극의 어떤 본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극은 진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짜라는 게 무대에서 드러났을 때 그게 더 많은 상상을 일으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무대가 점점 진짜 같은 거를 자꾸만 무대에서 하려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상상력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무대의 본질적인 핵심을 오히려 선생님이 잘 얘기해 놓고 계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연극인은 전문 연극인이 해야 되고 또 대사도 다 외워야 되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 동아리 할 때 연극반에 들어가는 걸 너무 무서워했어요. 근데 대사도 틀려도 된다는. 그렇죠. 뭐 틀린 게 아니라 그 내용만 전달하면 내용만 된다. 이해하고 이렇게 예, 그렇죠. 이렇게 즉시로. 여기 이제 글에 쓰셨는데 흩은 대본이라고 하셨던가요? 정확하지 않은. 허튼 대본? 네, 네. 그러니까 딱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대본. 이제 춤도 허튼 춤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 그러니까 흩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딱 와닿더라고요. 그게 흩은이 흩어져 있는. 그게 약간 정형화돼 있지 않다. 뭐 이런. 약간 서툴지만 약간 진정성이 보이는 그렇죠. 그런 느낌.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축구를 국가대표 선수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축구를 치면 동네에서 우리 이제 뭐죠? 그 꼬맹이들도 골목에서 공을 차고 또 이제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도 조기 축구에 나가서 공을 차고 그래 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축구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교실에서 만들어 보고 뭐 교회나 성당이나 불당에 가서 또 그런 연극도 만들어 보고 또 어떤 모임에서 제가 이거 해보려고 하다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실용연극이라는 걸 한번 주창하다가 막 이거 실용연극이 뭐야 그래서 막 하려고 하다가 저기 와 계신데 그 교육연극 연극놀이 보니까 거기 다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쑥 내려놓은 게 하나 있는데 요즘에 가끔 거기 다 있는 것 같진 않고 조금 또 실용연극이라고 하면 조금 다른 영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다못해 이제 우리가 그때 제가 이걸 막 고민할 때 한총련 그 학생들 데모할 때 뒤를 막 쫓아다녔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끈앞을 같지도 않고 이상한데 이상한 사람이 한총련 데모하는데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저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어떻게 그냥 연극적, 예술적으로 표현해 보는 방법이 뭘까? 그런 것도 연극일 텐데. 그리고 쫓아다닌 적도 있어요. 네. 매사 쫓아다니고 매사 연구하시고 찾고. 그게 연극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송혜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무나 하기 쉬운 연극.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연극의 발전에 또 키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니까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노래방 있잖아요. 아, 예. 모든 국민들이 다 노래를 부르는 시대가 되니까 음반이라든지 뭐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되는 것처럼 우리 곳곳에서 생활 연극이라든지 아무나 하기 쉬운 연극을 뭐 어린이 문화연대에서도 연극 한번 하고 시작한다든지 뭐 각 가정에서라든지 학교에서라든지 아니면 무슨 반 모임에서라든지 아무나 하기 쉬운 연극 한번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아주 즐거움도 있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나는 연기가 좀 부족하니까 송혜연 대표 연극을 한번 보러 가야 되겠어 이러면서 갈 수도 있고 또 연극 캠프를 좀 한번 가봐야 되겠어 나 요즘 연기가 좀 떨어져가지고 이러면서 민들레 마을도 또 합동 캠프도 한번 가고 그렇게 됐으면 뭔가 좋겠죠. 이게 생활 속으로 나도 연극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점차 보편화되면 앞으로 우리 연극도 더 발전이 되고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니까 관람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시대가 몇 년쯤 뒤에 올 것 같아요. 온다는 가정하에. 맞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솔직히 저희 세대는 이제 어쩌면은 지금 이 어떤 뿌리를 해야 될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연극을 한다라기보다도 젊은 친구들이 지금 이제 이 영상으로 손으로 보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는데 실제로 보는 것의 맛을 어떻게 느끼게 해주느냐. 이제 결국은 그것이 지금 이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이 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감상 교육이 먼저 있어야 된다. 감상을 먼저 하고. 왜냐면은 그 감상을 하지 않고 또 시공만 볼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뻔한 방법으로밖에 풀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어린이 연극은 왜 재밌느냐면은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96년도에 어린이 연극을 처음 시작할 때 한 4년 내지 5년만 하면은 내가 성인극에 가서 좋은 멋진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성인극 무대에 가면 그냥 뻔해. 대사해가지고 저렇게 서서 무대 움직이는 뻔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어린이 연극은 각 팀마다 자기 색깔대로 아주 개성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예산이라는 게 있어서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아쉬움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훨씬 더 재밌어요. 그래서 한 5년만 하다가 떠나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30년이 됐고 앞으로 못 벗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방정환 연구소 처음에 그 설립하면서 한 10년 정도 열심히 하면 자리가 잡히고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갈수록 미궁에 빠지니까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미궁이 아니고 네. 정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겠죠. 그래. 네. 저도 선생님 말씀대로 앞으로 30년까지는 조금 더 경주를 아이고. 해서 그래야 우리 송윤은 대표님 노래 주머니도 또 계속 보면서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올 또 노래 어떤 주머니는요. 네네. 여기 아스테지 이사님이 와 계신데 그 올해 쿠바의 세계대회가 있는데 네네. 이제 그쪽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도 지금 거기에서 노래 주머니를 한번 공연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그 중간에 녹음을 통역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막 그게 스페인 하시는 분을 못 찾아가서 되게 고민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네네. 우리 어린이 문화연대 운영 위원님 중에 스페인어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선영 자꾸만 씨? 네, 박수 고마우면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그냥 무료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사전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거래까지 성사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 세계 방정환 학술대회도 네. 올해 11월 달에 개최가 되는데 그동안 외국 인사들을 초청만 했거든요. 저희 한국의 그 방정환을 조금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파견 사업을 하게 됐는데 올해 처음으로 멕시코를 가게 돼서 이선영 씨가 또 맡아주시게 돼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주시게 돼서 아주 고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 아까 이제 쿠바로 간 그 노래 주머니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국제적으로 어떤 연극계를 이제 조금 확장해서 해 나가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제가 극단 민들레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극장보다는 이제 아무 데서나 하는 연극을 더 지향했어요. 그래서 극단 제목도 이름도 민들레라고 했고 그리고 좀 소박하고 한 연극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30년 정도 해왔는데 이제는 조금 마음이 바뀌었네요. 어떻게요? 조금은 극장주의라고 그럴까요? 조금은 극장의 꼴을 갖춘 곳에서 공연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호랑이 형님을 이제 공연하면서 보는데 이제 호랑이 형님을 공연하는데 이제 진짜 아무 데서나 공연할 때하고 조금 갖춰진 극장에서 공연할 때 관객들의 반응과 관객들하고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사회에 좀 얘기하고 싶어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제대로 된 무대 공간. 그러니까 어른들이 있는 공간에다가 애들 방송 놓고 보는 거 말고 어린이들의 거리감, 어린이들의 시각에 맞는 공간 안에서 어린이들하고 이게 소통하는 그런 걸 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민들레를 장미로 바꿔야 되나? 장미. 근데 아직 장미로 바꾸지 말고. 여기 청중들의 절대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미학적으로 좀 그동안에 해봤던 것보다 조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탈춤을 추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 손진책 대표님이라고 아주 미추의 그 유명하신 선생님인데 야 이제 탈도 미학적으로 전통의 옛날 게 아니라 탈도 되게 미학적으로 갖고 가고 그 공연도 좀 더 세련되게 좀 올려서 요걸 세계화하는 거에 좀 마주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되게 공감이 되면서 이제 지금 우리 어린이 연극을
지금까지보다 좀 한 단계 좀 어떤 의미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 국제성을 갖는다는 게 그냥 언어만 소통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언어를 초월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어는 우리 말이 국경을 넘어야 진짜 우리 연극이 넘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말이 넘는 거다. 실제로 제가 은호송이라는 작품을 갖고 아비주용에서 공연했을 때 한국말로 다 하는데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 구조, 연극이라는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따라가고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그 기호만 걸면은 쫓아오게 이게 연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경을 넘기 위해서 자꾸만 넘버볼을 해야 된다. 국경을 넘기 위해서 그 나라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고 우리 말이 넘어가야지 결국은 국경을 넘는 거. 연극이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말이 갖는 말맛. 그것이 노래가 되고 그것이 움직임이 돼서 그것이 한국의 움직임이지 옛날 분들의 춤추던 것을 몸으로 쫓아간다고 우리께 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 연극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그런 어떤 그 힘이 그 말맛이 아닌가. 그렇죠. 예. 그래서 방정화 연극을 살려내시면서 그 말맛을 너무 잘 살려냈기 때문에 방정화 연극도 계속 지금 지방에서 지금 영주에서 매달 1회 공연을 하시게 됐다는 기쁜 소식이 들리는데요. 네. 선비세상이라는 곳에서 네네. 그게 결국은 그 방종환의 말맛이 있는 동극을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호랑이 형님을 이제 초청해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동안에 해왔던 호랑이 형님과 조금 다르게 이렇게 공연하시나요? 아니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색다르게? 이제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 사실 이 호랑이 형님은 2002년도에 2002년도에 이제 그때가 어린이날 100주년이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어린이날 100주년인 사람이 맞아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문화연대 후원을 받아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올해가 어린이날 100주년입니다. 100주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녔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큰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별로 많은 사람이 알지는 못하던데 아는 사람만 알고 어쨌든 그 작품이 그때 만들었는데 계속 공연을 하면서 관객을 만나면서 이제 조금 더 어떤 그 맛이 생기고 그때 이제 우리 그 작품을 이제 초연을 하고 났을 때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신데 특히 우리 사회자 장정원님께서 제가 그냥 그렇게 잘 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그러는 바람에 제가 그 뒤에 주제를 또 다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작품을 하고 연극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관객의 그 어떤 그 반응이 왔을 때 그걸 바꿔가면서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지금은 뭐 바뀌었다는 게 우리 뭐 작품 완전히 바꾼 건 아니지만 그렇게 1년, 2년 변화해서. 해오다 보니까 이번에 공연하면서 보니까 연극이 되게 점잖게 뭐 잘 관객들을 만나고 있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이제 가능하신 맞아요. 분들은 우리 5월달에 저희 가겠습니다. 마로니 공원에서도 한번 공연할 마룬 기회가 공원했어요? 있습니다. 네. 그 처음에는 좀 미약했지만 이렇게 또 그렇죠. 월 계속하면서. 공연했으니까 그런 걸 바로 입소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입소문을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점차 입소문이 해외까지 나가길 바라고 노래 주머니뿐만이 아니고 호랑이 형님까지도 국제 무대 한번 올려주시면 따봉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방정환 연구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거 돌아다니고 있던 걸 제가 수집한 거거든요. 제공받은 것이 아니고 수집을 했는데요. 여기 소리극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소리극을 해놓고 방정환 선생의 말맛을 살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송인원 대표님의 그 방정환 연극은 역시 말맛을 잘 살리는데 최고의 강점이 있지 않는가. 이 자리에서 그럼 거기 말맛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럴까요? 오, 네.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아주 크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채만한 호랑이라죠. 집채만한 호랑이 한번 해볼까요? 집채만한 호랑이. 집채만한 호랑이. 집채만한 호랑이. 집채만한 호랑이. 더 커. 집채만한 그렇죠. 호랑이. 집채만한 호랑이. 집?
집채만한 호랑이 이렇게 말을 그게 말이 저절로 노래로 가는 거죠. 집채만한 호랑이 그렇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얼마나 타고 집채만해. 집채만해. 근데 그러니까, 잘하진 못해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노래가 이렇게 말이 노래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것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래를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부른다는 게 아니라 이제 재연극에 나오는 그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그냥 가사가 노래로 이제 바뀌는 게 뭐 이제 사람과 호랑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이왕 판을 뒤서거니. 깔았으니까 네. 짧게 몇 분이라도 한번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살짝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이고, 갑자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저 깊은 산 속에 나무꾼이 살았는데, 이 나무꾼은 의견이 많고 슬기롭고 엉뚱하기까지 했네.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는데, 아니 이 산, 저 산, 골짜기 바위 틈틈이 모래 짠짬이 가랑잎 새새 참나무 결결이 이거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무릎 매주밟듯이 성큼 안방 드나들듯 오가던 길인데 갑자기 눈앞에서 길이 사라지니 이거 난감하네. 난감하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짧게 보니까 말맛이 이어지다가 또 노래로 이렇게 갔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경계가 없이 막 느껴지니까 아주 흥겹네요. 이게 이제 우리 탈 탈판이 소리 같은 느낌도 그러니까 나고요. 탈판의 소리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그 소리꾼의 소리는 아니고 이제 연기자의 소리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송인우 대표님, 제가 부탁 한 가지 해도 될까요? 아니 무슨 부탁을 또? 지금 금방 했는데 또. 그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송인우 대표님 이렇게 참 즉흥으로 이렇게 말만 나는 연극을 하시는 거 보니까 한번 배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저희 세계 방정을 학술대회 때 우리 정말 송인우 대표의 말만 나는 연극을 한번 저희가 조금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한번 워크숍을 조금 해주시면 박수. 네. 갑자기 어느 부분을? 네. 하여튼 저희가 송인우 대표님이 지금 추구하고 계시는 그런 우리 연극의 말맛 그리고 그 어린이 청소년 또 창작 대본 어떤 글쓰기 방법 그 전반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무례하지만 꼭 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또 속으로 또 괜히 즉흥으로 했구만 후회하시는. 글쎄 좀 되게 당황스러운데 어느 부분을 이게 뭐 콩쥐팥질을 해야 되나? 그거는 이제 아직 11월 달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11월 달에 가서. 네, 11월 달에. 제가 고민이 좀 많네요. 고민 이제 저랑 대화하시면 네. 잘 풀릴 거예요. 그리고 저도 또 한 가지 다른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을 아무나 하기 쉬운 연극을 조금 이렇게 짧게라도 한번 지도하시는 거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 보면 어떨까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진짜 연극의 연자도 안 해봤거든요. 이런 사람이 아무나 하기 쉬운 연극에 정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글쎄 연극이 뭔지도 잘 모르니까. 근데 보통 네. 이게 아까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상황 그 내용만 파악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누가 되고 싶으세요? 이거 연극을 한다면 누가 되고 싶은 게? 진짜. 토끼. 토끼 재판이니까. 토끼 재판에서 토끼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지금 그 뭐죠?
그 호랑이에게 호랑이. 호랑이에게 지금 그 뭐죠? 그 문을 문을. 이제 그 나와서 호랑이가 지금 잡아먹으라 했다 이게 집어넣잖아요. 다시 마지막에 집어넣고 호랑이가 야 꺼내줘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호랑이 꺼내줘. 야 호랑아 너 거기 좀 더 있어야지. 뭐 나와가지고 사람에 치려고 그러지? 응. 지금 지금 머릿속에 스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하시면 되죠. 그거를. 근데 이게- 조금 더 그거를 요번에는 그 지금은 내용만 전달했잖아요. 내가 조금 호랑이를 조금 더 놀리면서 똑같은 말을 조금 더 약 올리면서 한번 해볼까요? 그 얘를 좀 보여주시면. 아니 뭐 그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따라하면 안 되는 거거든. 따라하면. 지금 부탁을 하신 거. 아무래도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호랑이를 딱 호랑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야야 나 꺼내줘 다시 뭐 있는 대로 해 그랬더니 아 그러면 호랑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토끼가 지혜롭죠 역시. 호랑이 역할을 해주면 제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러면 제가 야야야야 다시 날 꺼내줘 에이구 너가 들어갈 때 내가 잘 봤지. 에롱메롱. 그 상황이 근데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 이거. 아니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보다 보면 이제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이제 이 인물이 있는데요. 그럼 요 토끼는 어떤 걸까? 조금 그러면 조금 더 뭐라 할까? 지혜롭다 그럴까?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했을 때는 그 음색이 어때면 좋을까? 뭐 이런 거 하나씩 더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우선은 그 전에 먼저 그냥 한번 해보고 그것을 조금만 어떻게 이제 우리 대사가 있는 데서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솔직히 아마 그런 경험들이 아기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3살, 4살쯤 되면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될 때까지 우리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할 때 걔네들이 쓰는 말들이 너무 이뻤던 기억이 남습니다. 맞아요. 걔네들이 쓰는 말이 너무 이뻐서 흉내를 못 내. 근데 그걸 그들이 선생인 거죠. 우리 말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생들은 꾸미지 않는. 그들이 쓰는 말들은 아주 그 정감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강조할 건 확실히 자기가 몇 개 안 되는 단어에서 요걸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정확하게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중심 단어를 이제 친다고 그러는데 이미 아기들은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린이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송인은 대표님 교수님 같고 제가 유치원 학생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아무나 하기 쉬운 연극을 짧게 해봤잖아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래? 순식간에 머리가 막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뭘 얘기를 해야 될지 팽팽 돌아가면서 이게 전혀 극본에 없는 그 대사들이 막 튀어나왔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웃었잖아요. 네. 거기서 어떻게 보면 아까 송인원 대표님이 글에 썼던 흩은 방식으로. 근데 아이들이 어쨌든 아무나 하기 쉬운 연극하면서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고 그럴 거 아닌가요, 그죠? 네.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순간적으로 막 핑핑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제 생애 오늘 최초의 연극 실현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좀 체크본 나갔지만은 우리 최주영 선생님도 와 계신데 저는 그 어린이들이 또 연극을 해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관심을 받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대에 어린이들이 딱 섰을 때 주목해 주잖아요. 저는 그 힘이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는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훨씬 힘들어졌다고 하시는데 대부분 뭐냐면 주목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주목받고 싶은 아이들한테 무대에 세워놓는 것만큼 그
그 강한 힘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전에 몇 년 하다가 개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 때문에 그 못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좀 그 공부방 친구들한테 제가 배우들한테 5번 가서 지도하고서 연극을 하는 걸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혀 외울 수가 없죠. 그냥 형식만 갖고 올라가요. 그런데 정말 그 제가 끝나고 나서 그 아동센터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는 공부방이라고 했었는데 그 우리 애들이 너무 진짜 엉망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얘네들이 객석에 와서 다른 아이들을 보는 거가 처음이었대요.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대한 관심까지 가는 거로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 어린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무대에 서는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하나만 안 하면 돼요. 뭐죠? 경연만. 경연만 안 하면 된다. 맞아요. 경연만 안 하면 경연한 순간 너무 아이들이 긴장이 될 거예요. 많이 올라서서 하면 되는데 경연만 안 하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생활 그 자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뭐 어린이들 부담 없이. 교실에 돌아가면서 교실마다 아무나 하는 어린이 그러네요. 연극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때가 꼭 올 것 같고요. 될 그렇게 것으로 됐으면 믿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듣고 이제 청중들 질의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연극성을 살려서 끊임없이 이제 다양한 연극을 새롭게 시도하고 계시는 우리 송인현 배우님 그리고 작가님 그리고 오늘 굉장히 유익하고 뜻깊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화성에서 지금 갖고 계시는 민들레 연극마을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계획을 좀 발표해 주시죠. 민들레 연극마을은 또 이것도 방정환 선생님께서 그 어린이들이 고요히 머물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을 마련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들이 가는 공간은 다 요란뻑적지근해, 시끌벅적해. 그냥 뭐죠? 그 키즈 카페. 그냥 사람이 많이 바글바글해야 돼. 그리고 울긋불긋해야 돼. 근데 연극마을은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고요히 즐길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이 많아요. 그걸 이제 운영이라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 운영이라는 걸 하려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여기 노래방 기기 갖다 주시면은 저녁에 애들 캠프를 오겠대요. 안 받아도 되니까 나는 노래방 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데를 찾아가시면 된다. 여기 와서는 어린이들이 이 환경에 맞춰서 그냥 하룻밤을 그냥 고요히 즐기면 된다. 뭐 연극을 하나 같이 만들면 더 좋고 뭐 그러고 이제 지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린이들이 이제 우리 그런 문화가 어린이들에게 그 여태까지 그 어떤 그 놀이동산 이런 것이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정말 그 고요히 머물 수 있는 것. 뜨는 해와 지는 해를 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자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어린이들이 그런 그 상업적인 그 마케팅에 노출되지 않은 방법으로 어린이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왜냐면은 개인이 하려니까는 이건 또 와서 프로그램을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안 돼. 저는 그냥 애들이 쉬다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희 그 대표님하고 맨날 싸워요. 그냥 놀다 가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운영하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냥 많은 친구들이 와서 고요히 머물고 즐기면서 뭐 제 연극 한 편 보고 가면 더 좋고. 네네. 그 도서관도 있으니까 가서 책 들여다보다가 또 그 책을 갖고서 제가 요즘에 하는 것은 평면 인형극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림책에 나와 있는 거를 도화지에다 그려가지고 인형극하고 뭐 그리고 놀다 가면은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7월에는 6월 달에는 아까 6월 달에는 공연 계획이 있나요? 토요일마다 이 노래 주머니를 6월 달부터 매주 토요일. 매주 토요일에 7월 달에는 민들레 호랑이 형님 연극마을 호랑이 에서 형님을 공연 매주. 이루어지고 8월 달에는 푸나시 공연예술축제라는 이제
아주 아름다운 축제를 합니다. 보통 8월. 네, 8월 달에 하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축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냥 거기 오신 분들이 그냥 하루 예술에 취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축제. 특히 지금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요. 한 진짜 7, 8시, 9시쯤 됐는데 어린이들이 이제 막 그 잔디밭에서 뛰어오면 어머니들 야 가자 그러는데 애들이 취해서 잘 못 움직여요. 예술에 취해가지고. 그런가요? 진심인가요? 정말인가요? 좀 지쳐서 그렇겠지만 좀 네. 지쳐서 그렇겠지만 제가 그래요. 흔히 이제 예술에 취해서 얘네들이 좀 정인현 비틀거린다고 그러죠. 대표님께 제가 민들레 연극마을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그 마을을 가꾸기까지의 그 과정이 쉽지 않았으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행간에 느껴지고요. 우리가 민들레 연극마을 그리면 민들레 꽃이 쫙 퍼져 있는 정말 낭만적인 그런 동산을 사실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을을 가꾸기에는 그만큼 어려웠던 그 송 대표님의 그 고충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민들레 꽃이 피는 한 계속 이어가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몇 가지 소개시켜 민들레 연극마을은 들판이 있고 논이 있고 밭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늘과 구름이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송인현 대표의 연극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자연 공간에서 어느 산들 못지않고 그곳에 가면 연극을 알 수 있는 곳.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어린이 문화 체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1년에 한 번쯤 아까 6월, 7월, 8월 이렇게 어린이 연극 축제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꼭 한 번씩 방문해서 우리 문화 공간을 같이 갖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리고 아까 민들레 절대 장미 마을로 바꾸시면 사실은 그 민들레 자체가 아무나 하기 쉬운 연극을 실현하는 네. 그런 공간으로서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송 대표님 너무 수고하셨으니까 박수 보내드리고,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몇 분 정도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네. 제가 미처 못한 질문이 많을 거예요. 네. 충분했나요? 네, 네.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강종환 선생님의 이렇게 흩은하면서 이제 무엇이든지 연극이 될 수 있는 따로 대본을 외우지 않고 맞아도 그 이야기 하다가 이자를 갖춰서 하고 싶다는 얘기도 생겼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저희 한번 모셨잖아요. 원하는 게 이제 연극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서 신뢰가 될까봐 사실 선생님 모실 때도 신뢰가 될까봐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연극을 해달라거나 연극에 이렇게 멋진 연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후 처리 방법으로 아이들하고 독후 처리 방법을 연극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활동가들에게 가르쳐달라 이거를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러는데 굉장히 연기를 하시고 연극 저기를 하시는 프로페셔널한 분한테 오히려 그런 걸 가르쳐달라는 신뢰가 됐는데 지금도 계속 그 방식을 한 번 더 모셔야 되는데 그래도 될까 하는 고민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뭐 강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아이들하고 연극이라는 형식의 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뭔가 교육을 한번 받고 싶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의 요지가 그런 방식의 것들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는 아까 건가요? 말씀하시기도 했잖아요. 그런 지역아동센터 친구들하고 해놨다. 그런 방식에 대한 고민과 어떤 혹시 앞으로도 그런 거에 대한 그 고민 같은 게 있으신지 고민은 없고요. 그 고민? 관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 라는 것이 민들레 모토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주시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는 것이 이제 강국이 민들레. 아닌 뭐 이제 뭐 관객은 여러 가지 방법일 수 있죠. 이제 요즘에 제가 아주 그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것 중에 하나가 중학생들 오고 탈춤 추는 시간이거든요.
진짜 말을 안 듣는데 이거 어떻게 중학교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 근데 이 친구들하고 지금 이제 계속 탈춤을 추고 있는데 또 나름대로 그 진을 빼고 나오면서 느끼는 뭐 또 오늘은 야, 왜 실패했을까?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은 다음번에는 뭘 좀 해야지 좀 맛깔스럽게 좀 해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생각하는 시간이 결국은 저를 발전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는 거는 저는 잘 못하지만은 가서 이제 그래서 그 수업 안이 있어가지고 그걸 딱 해야 된다라는 건 잘 못해요. 근데 이제 가서 그냥 그대로 하고 그 뒤에 하다 보면 실패를 하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지난번에 화성에서 좀 무례한 그 연극 교실을 한번 해달라고 그랬어요. 2시간 강의에 발표까지.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실 그때 지금 아까 우리 장 박사님이 하신 그 비슷한 걸 본 거죠. 한 분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본 거죠. 아, 배우가 무대를 대사를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대사가 떠올라서 하는 거로구나라는 걸 그냥 뭐 책에서 본 게 아니라 그 2시간짜리 그 말도 안 되는 워크숍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야, 이거 지역이니까 지역에서 이게 안 한다고 그러면 괜히 또 이게 또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했는데 정말 큰 공부를 제가 하고 왔죠. 그 연기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그 시간에 아마추어들하고 연기하면서 깨닫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꾸 해달라고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뭐 시간이 되면 또 가셔야 되겠네요. 항상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극단 스케줄에 있으니까 그런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움직여. 며칠 전에도 우리 책꼬리 네네, 책꼬리. 식구들하고 같이 연극 교실을 좀 한번 했거든요. 근데 뭐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들 좋아하시고 연극 지금 이제 하시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된다고 또 답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제가 그런 작업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축구가 그냥 그 골목에서 차는 애들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그 조기 축구에서 공차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어떤 영역이 커지는 것처럼 연극을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책 때문에 한다라고 해도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목적이 있겠죠. 그런 걸 하다 보면 연극이 주는 어떤 영향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뭐 제가 답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8월 달에는 우리 품앗이 공연예술축제가 민들레 연극마을에 있으니까요. 8월 달에 꼭 다시 그 마을에서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또 질문이 또 빨리 어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있을까요? 그러면 이것으로 북토크를 모두 마치고 또 식사를 하면서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모두 박수로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